여러분, 혹시 오늘도 내일부터는 진짜 새 사람 된다라고 다짐하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계신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매번 작심삼일의 굴레에서 못 벗어날까요? 내가 독하지 못해서인가, 타고난 의지가 약해서인가 자책하셨을 텐데.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의지력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진짜 범인은 우리 뇌 속에 숨어 있는 보수적인 경비원입니다. 우리 뇌는 수만 년 동안 변화를 생명의 위협으로 인식해 왔거든요.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하거나 새벽에 일어나는 건 뇌 입장에서 보면 평화로운 마을에 떨어진 시한폭탄과 같아요. 그래서 뇌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방해하는 겁니다. 눕게 만들고, 유튜브 보게 만들고, 귀찮게 해서 다시 안전한 과거로 돌려보내는 거죠. 오늘은 그 고집불통인 뇌의 감시망을 아주 영리하게 유치할 정도로 쉽게 우회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동 성공 모드로 바꿔버리는 8가지 심리 치트키를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의지력을 탓하며 자책하지 않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치트키는 뇌의 경비원인 편도체를 속이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헬스장에 가겠어 라고 선언하는 순간 편도체는 비상벨을 울립니다. 야, 위험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 라며 우리 몸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한 끗의 기적입니다. 뇌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유치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 1시간이 아니라 운동화 끝만 묶기, 책 한 권 읽기가 아니라 첫 문장만 읽기처럼 말이죠. 뇌가 에이, 이 정도는 변화도 아니네 라고 방심하며 문을 열어주는 사이 우리는 이미 시작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일단 신발끈을 묶으면 우리 몸은 나온 김에 좀 걷자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뇌를 속이는 이 유치한 한 끗이 거대한 성공의 물줄기를 만듭니다. 두 번째, 인생이 무기력하고 우울한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에 눈 뜰 때 기대되는 살맛이 없어서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내일 해야 할 작은 일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생존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창한 사명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큰 꿈은 우리를 쉽게 지치게 하죠. 우리 뇌에 필요한 건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할 소소한 살맛입니다. 내일 아침에 마실 시원한 우유 한 잔, 퇴근길에 들을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 이런 작은 기대감이 뇌의 보상회로인 도파민 시스템을 깨웁니다. 뇌는 보상이 예상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을 아침에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유치하고 소소한 살맛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신적 배터리를 충전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항상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 후회할까요? 그건 뇌와 위장의 통신 시차 때문입니다. 음식이 들어가고 위장이 가득 찼다는 신호를 보내도 뇌가 배부르다라고 인지하기까지는 약 20분이 걸립니다. 즉, 배부르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미 120%를 먹은 셈이. 이건 식사뿐만 아니라 유튜브 시청, 게임, 쇼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쉬울 때 멈추는 감각을 훈련합니다. 딱 한 번만 더 싶을 때 멈추는 그 짧은 순간, 우리의 전두엽은 엄청난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억제 제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이 단단해지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미루는 습관이나 욱하는 성격까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쉬움을 남기는 그 한순간이 여러분을 충동의 노예에서 인생의 주인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네 번째, 지금 여러분의 뇌는 아마 새빨갛게 타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4시간 쏟아지는 자극적인 정보와 알림들 때문에 뇌의 에너지가 바닥났거든요. 현대인의 전두엽은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초록 수혈입니다. 심리학의 주의 회복 이론에 따르면 자연의 풍경은 뇌를 비자발적 주의 상태로 만듭니다. 도심의 간판이나 신호등처럼 억지로 집중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가만히 있어도 시선이 가는 대상을 볼 때
뇌는 비로소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가까운 공원에 가서 딱딱 10분만 아무 생각 없이 초록색을 바라보세요. 숲의 향기와 바람 소리가 지친 전두엽을 씻어내줄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뇌를 초기화하는 가장 강력한 디톡스 방법. 5번째, 혹시 시작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미루고만 계신가요? 완벽주의는 사실 성실함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공포의 다른 이름입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봐 겁이 나서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완벽함은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오히려 빈틈이 있는 상태를 즐겨보세요. 일단 60점만 맞자. 엉망진창으로라도 끝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뇌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질 때 비로소 창의성과 실행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완벽한 전문가보다 약간의 실수를 하는 전문가에게 더 큰 호감을 느낀다는 실수 효과라는 심리 법칙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빈틈을 허락하는 순간 여러분을 짓누르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뚝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6번째, 살다 보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사고 같은 것들이죠. 이때 많은 사람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라며 피해자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러면 뇌는 모든 주도권을 포기하고 우울함에 빠집니다. 진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은근한 뚝심을 발휘합니다. 상황은 받아들이되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만큼은 내가 결정하겠다고 마음먹는 거죠. 비는 오지만 나는 젖지 않는 마음의 우산을 쓰겠다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통제감이라고 부릅니다. 상황은 통제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의 운전대만큼은 절대 남에게 넘겨주지 않는 힘. 이 뚝심이 여러분을 어떤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게 지켜줄 겁니다. 7번째, 다정함은 사실 가장 영리한 자기관리법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돕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천연 항우울제라 불리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배려를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의 행복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살피는 연습을 해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결국 나 자신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중화시켜 남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심리 영양제인 셈이죠. 세상에 건네는 다정함은 결국 나에게 더 큰 행복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8번째, 마지막 치트키는 상처를 대하는 관점입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붙여 수리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그 흉터가 그 그릇만이 가진 고유한 역사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실패나 이별, 좌절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부서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섰다는 강력한 인생의 훈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상처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거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흉터를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빛나게 만들 금칠이 될 테니. 자, 오늘 8가지 심리 치트키를 쭉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너무 유치하고 쉬운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이런 유치한 한 끗들이 모여서 바뀌는 겁니다. 99%의 사람들은 알고도 하지 않지만 변화하는 1%는 지금 바로 움직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이 오늘 당장 뇌에 박아버릴 한 끗 하나만 적어보세요. 오늘 밥 한 숟가락 남기기, 신발끈만 묶어보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짧은 댓글 한 줄이 여러분의 뇌에 성공의 신경회로를 만드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근육을 키워주는 유치한 심리학.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유치하고 강력한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